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함께 대선을 치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오늘 임기를 마치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사과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 후 제가 다른 지도부 분들과 함께 동반사퇴하지 않고 개혁 요구를 해온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패배 후 혁신을 내거는 모습으로는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그토록 진정성 있게 반대했던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와 질책이 그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드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잘못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바로잡는 대한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선 때 그리고 대선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말씀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대선 후에 당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당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정작 당의 의사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당의 존립과 개혁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주장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을 향한 전당원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당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근본적 개혁을 원치 않는 표면적인 혁신의 구호들에 많은 동료 의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관하지 않겠습니다. 보수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정치가 올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원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보수의 힘을 키울 때입니다.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다짐으로 결연한 뜻을 모아 새로운 보수정당, 따뜻한 보수로 거듭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역할이 전당대회 출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백이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습니다. 개혁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폭넓게 고민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활동해 오신 당직자와 당원분들의 힘을 모아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시는 보수 재건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직 임기를 마치면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그동안의 고민을 담아서 보수 재건의 길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보수 재건의 길을 가겠습니다. 보수는 지난 정권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발생되기까지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진정한 국민 주권 실천의 길을 가겠습니다. 공천으로 충성을 강요하는 줄세우기 정치, 권력자에 기생하는 측근 정치, 적대적 진영 대립을 이용한 자극적인 선동 정치, 부정선거론 등 각종 음모론, 추종자의 가치 판단을 마비시키는 우상화, 소수가 다수를 선동하고 장악하는 중우 정치 등 한국 정치의 낡은 패습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독재 요인을 혁파하고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따뜻하고 혁신적인 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보수는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득권과 특권을 혁파하고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한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개혁에 필요한 도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보수는 지속 가능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 완수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수권 능력과 도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화로운 헌법 정신을 추구하겠습니다. 보수는 헌법 정신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유에 편중되지 않으며 자유와 평등, 자유와 민주, 안보와 평화, 성장과 복지, 공화와 민주, 개발과 환경, 효율과 안전 등의 조화로운 가치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여섯째, 세대통합 역사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보수는 독립,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세대의 헌신과 노력, 희생과 아픔을 모두 품는 국민통합의 가치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으며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로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했지만 많은 분들의 희생과 상처가 있었고 그러한 아픔을 서로 배려하고 치유함으로써 보수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는 지난 과오를 뼈에 새기며 국민 통합의 정신과 개혁의 열망을 담아서 권력자와 특권 그룹에 종속되지 않는 국민의 보수, 국가 공동체를 되살리고 선진 대한민국을 이룩할 대한수권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뼈를 깎는 노력,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라는 혁신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와 또 원내 지도부가 이러한 혁신의 의지를 실천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혹시 질의가 있을까 봐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검찰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곧 이화영 부지사에게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3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수원지법 재판부의 대통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중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3심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모든 목소리에 귀를 닫지는 말아 주십시오.
사법부의 독립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시스템입니다. 지금 사법부를 지키지 못하면 입법과 행정, 사법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다수의 폭정과 거짓 민주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위를 부정하고 길들이기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작금의 시도를 묵인하는 것은 곧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질문. 예, 이어서 받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임기 오늘까지 계시는데 여태까지의 통해랑 본인이 생각하시는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도 좀.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절연했다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취임하면서 대통령의 탈당을 주말까지 매듭 짓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과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대통령 탈당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뉴스로도 나갔습니다만 언론은 당시에 제가 이른바 주류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대통령 탈당을 좀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성 해석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대통령을 주말까지 탈당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탈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사실 주말에 윤리위까지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당시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해석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으셨더라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한 판단과 수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이라는 명확한 정말 민주공화정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퇴임으로 당이 관리형제 아래서 전대 체제로 들어가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신임 당대표와 지도부가 갖춰야 핵심 역량이 뭐라고 보시는지 하나 여쭙고, 위원장께서는 전대 출마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 보면 혹시 바뀐 건지 좀. 저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실지 권한대행이실지 또 새로운 전당대회 당대표가 갖춰야 할 제 개인적인 시대 정신은 전임 정부와 확실하게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성원들은 불법 계엄을 반대했고요.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채택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게 된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도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도 저마다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당시에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탄핵 반대 당론이 계엄을 옹호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탄핵에는 찬성과 반대라는 관용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탄핵 찬성한 분들과 탄핵 반대한 분들이 또다시 갈라치기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당은 분열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탄핵의 강을 넘는데 약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정말 끊임없는 대화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시는 리더십은 이 탄핵 찬성과 반대 모두 관용할 수 있는 탄핵의 강을 비로소 정말 진정하게 넘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으로 저는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언론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 출마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지만 제2의 김용태, 제3의 김용태, 개혁을 하겠다라는 세력들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정말 다시 바로잡고 개혁을 해보겠다라는 가치를 공감하는 세력들이 연대해서 계속해서 기득권과 맞서 싸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절실하게 얘기하신 게 전당원 투표를 계속 주장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좀 당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5대 개혁안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하면 찬성할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당원분들, 특히 지지층 분들은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개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강론에 대해서는 저마다 조금씩의 이견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당원들이 동의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당원 여론조사를 통과가 돼서 찬성 여론이 높게 된다면 마치 의원총회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비춰질까 봐 많은 의원들이 당원 여론조사를 반대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개혁에 대한 방향 또 여러 가지 개혁 한 건 한 건에 대한 생각들을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원내대표께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전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 당원 여론조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비록 물러가지만 앞으로도 당의 개혁을 위해서 더 가열차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혁신 움직임을 점수로 특정을 한다면 어떻게 주실 것인지 이유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 후보에 관련해서 사과를 언급하셨는데 탄핵안 후보에 당시에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어제 최상병 특검 표결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얘기하셨잖아요.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최상병 해병대원 순직 해병대원의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저희가 특검을 반대했던 당론을 말씀드리면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고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 과정이 의원총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이제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합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라든지 당원들의 생각과 가끔은 의도치 않게 괴리된 결정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는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건이라든지 여러 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당론을 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냥 1시간 만에 30분 만에 당론을 결정해 버리면 그 당론에 반대돼서 의견을 냈었던 국회의원들의 소신이라든지
또 이 헌법과 국회법에 존중되어야 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이 판단들이 당론과 배치될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와 비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원 여론조사라든지 범지지층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층에 대한 생각도 여쭤보고 또 의원들이 그 여론조사 생각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서 정말 신중하게 당론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당원분들께 우리의 생각을 여쭤봐야 되고 당원들께서 어떤 수치로 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피하기만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는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당에는 남원정과 같은 소신파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저마다의 소신과 목소리를 냈지만 언론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평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이러한 개혁을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여러 젊은 의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대해서 국민의힘에도 정말 국민의 상식과 또 당원 당규와 헌법 정신을 올바른 방향을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소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질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득권 세력이 개혁과 변화를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당내의 그 다수를 차지하는 TK나 과거 친윤들로 대변되는 그런 주류 의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는 당내 최연소 의원이라는 점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나이만 젊지 뭐 생각이나 방식은 좀 젊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자연스럽게 기득권, 당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거나 선택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득권 와해가 결국에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몸부림쳐 본들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와 상식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그런 기득권과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야당이 됐습니다. 여당일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고 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으로서 야당을 또 견제해야 되는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이 속한 행정부를 또 견제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들이 상충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당의 건강한 모델이 사실 부재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어찌되었든 저희는 지금 야당이 되었습니다. 야당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국민들 속에 녹아서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바꿔 나가겠습니다. 언론분들께서 그런 비판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도 채워나가서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주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의 특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가 그 법과의 원칙, 정의, 이 공정이라는 부분을 사실 많은 국민들께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의 야당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올 때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정말 법과 원칙을 잘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여사에 대한 재임 시절에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법 앞에 성역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여당으로서 건강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야당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역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사기관도 또 법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히 또 명명백백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아까 개혁 관련해서 정계 개편도 고려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컨대 밖에 개혁 신당이 있다 보니까 합당이라든지 또 새로 정계 개편을 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정계 개편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당이 바뀌는구나 또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계 개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당명 바꾸고 정치공학적으로 지지율을 그냥 단순히 합산하려고 하기 위한 정계 개편은 저는 국민들께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듭니다. 정계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또 개혁신당이 얼마나 혁신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중진 여러분들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검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수사하고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협력하고 협조하겠지만 이것을 야당을 말살하거나 정치를 보복하기 위한 특검에는 단호히 맞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을 통해서 저는 제가 5대 개혁안을 말씀드리면서 이 전당대회를 적어도 9월 초까지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7월이든 8월이든 합의가 정해지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전대 과정에서 저는 치열하게 혁신에 대한 방안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당권 주자분들이 가시화가 되면 혁신이라는 당을 개혁해야겠다라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마다 개혁에 대한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원들과의 대화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곧 여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비대위나 새로운 혁신위가 과연 제대로 꾸려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우려는 있습니다. 이 혁신이라든지 새롭게 합류하게 되실 비대위원들도 당의 개혁에 대한 소중한 자원들이실 텐데 이분들이 혁신이라든지 비대위에 합류하게 되면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8월까지 우리가 개혁의 동력 같은 것들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게요. 확인을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전당대회에
이번 전당대회에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개혁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확실한 주자가 있다면 함께 돕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를 패배하고 난 뒤에 백서를 쓰는 것들을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백서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서를 오답노트를 썼으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늘 그 실천 의지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내 많은 국회의원분들, 많은 당원분들이 우리 이번 대선에서 왜 졌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성을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기득권, 그런 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백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